석유라면 어떻겠어요? 이 석유가 물론 우리나라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. 이 중동 지역이라는 곳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.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. 여기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. 근데 여기서 석유를 생산하고 석유를 퍼올려가지고 각국한테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상품을 이동하던 중에 두 척의 배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. 두 척의 배. 유조선이라고 하죠. 이 유조선이 공격을 받게 돼요.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전 세계 석유 시장과 이 석유를 다루는 산업계가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. 왜? 이게 공격을 받으면 그냥 공격받아서 사라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이거를 전달해 주겠어요. 돈을 더 받든지 안 가든지 하겠죠. 이걸 운송해 주는 사람들이, 유조선을 띄우는 사람들이. 자, 그러면 이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. 페르시아만. 여기입니다.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. 호르무즈 해협이에요.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크게 삥 둘러서 봤을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, 이라크, 이란, 아프가니스탄, 파키스탄이 있는 이 페르시아만 근처 원형 지대가 석유가 엄청 많이 나와서 이 석유를 갖다 팔고 하는 관련 산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. 근데 여기서 기름을 수출하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기름 쓸 일도 줄어드니까 기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.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한 50불 정도, 대표적으로 말하는 유가가 한 50불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. 한 60불 좀 넘다가 많이 떨어졌죠.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.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10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두 대의 유조선이 공격받은 이슈 자체가 엄청나게 화제성이 됐어요.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페르시아만부터 이렇게 바다잖아. 근데 이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그거 뭐 좀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 앞으로 좀 피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저번에 공격받았는데 빼고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공격받은 위치가 어딘가 보아하니 바로 여기 지금 깜빡이는 이곳이에요.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정확히 이곳에서 공격을 받은 건데 이게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 보이시죠? 이렇게 봐도 좁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가장 좁은 폭이 한 33km 정도 된다라고 해요. 33km. 그러면은 크진 않긴 한데 그렇게 좁지도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정말로 폭 자체만 쟀을 때 33km인 거고 정말로 폭만 이렇게 딱 쟀을 때 33km인 거고 땅에서 땅까지 지금 여기 이란 쪽에 있는 위쪽에 북쪽에 이란 쪽이 여기서부터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딱 33km인데 유조선이라는 게 무슨 뭐 땅에 바짝 붙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가 막 솟아있는 암초 같은 거에 부딪히면 그냥 가라앉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운항할 수 있는 백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. 3.2km 정도밖에 안 된대요. 3.2km. 3km에 3km. 배 크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여기 길목 지키고 있으면요. 뭐 해적이든 뭐가 됐든 길목 지키고서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여기 그냥 막을 수 있어요. 3km면. 몇 척 띄워놓으면 되잖아요. 한 1km 남짓으로 몇 척 띄워놓고 레이더로 발견한 순간 쫓아가가지고 공격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라크, 이란,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여기서 석유를 생산한 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3km밖에 안 되는 백길을 빠져나오는 게 도망칠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공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좁은 곳에 피해갈 방도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만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냐. 미국도 생산하고 중국도 생산하고 뭐 기름 나오는 국가도 조금씩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타격 받을 일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여기서 생산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각국에 수출되는 기름의 양이 힌트가 여기 있죠. 전 세계의 3분의 1입니다. 3분의 1. 그러면 여기가 공격받거나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? 전 세계 기름의 3분의 1이 발이 묶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하필 저기에 몰려 있는 거였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요. 공격한 자가 누군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 두 척의 유조선을 공격한 게 이란이다라고 해요. 이란이 그랬어라고 합니다. 이란 여기 있죠. 이란이 그랬어라고 이제 난 증거도 있어라고 해서 막 나오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면 미국의 자작극이다. 왜냐면 이 중동이 위치가 여기 미국은 이제 이쪽이겠죠. 지구본 돌려보면 여기에 미국이 있고 위치를 알려주면 한국은
이제 이쪽으로 돌려보면 이제 중국과 한국이 있겠죠. 근데 중동이 여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석유가 막 나오고,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항상 많은 곳인데, 자, 이런 식으로 세계의 기름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작극으로 이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하고, 그럼 여기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? 미국이 뭐 군사력을 좀 끌고서 여기다 배치해놓고 나 이렇게 할 때 이유가 되잖아요. 근거가 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작극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물론 아직 몰라요. 이렇게 군사력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. 전 세계가.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라고 표현을 해요. 근데 전 세계의 다른 국가, 뭐 유럽을 포함해서 이런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모두 불충분하다.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게 됩니다. 전 세계는 굉장히 냉정해요. 누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정의라고 믿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, 자,